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에서 발생한 유쾌한 장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와 비티, 루카 에르난데스 간의 재미있는 교류인데요. 비티가 이강인 선수에게 바디 페인팅의 기술을 전수받고 직접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루카 에르난데스가 이강인 선수에게 다시 시연해보길 요청하는 순간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 선수의 인기에 대해 깊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 파리에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의 유니폼을 뛰어넘는 인기로 대한민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파르크 대 프랑스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파리는 이강인에게 미쳤다며 그의 올여름 마요르카에서 PSG로의 이적과 함께 음바페를 뛰어넘는 유니폼 판매량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강인 선수는 PSG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떠올랐고 그의 활약이 팀을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비앙은 또한 이강인의 경기가 있을 때 한국의 축구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경기가 시작되면 한국은 저녁 시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한밤중에 일어나서라도 경기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잠재력과 젊음이 그를 스타로 만들 것이라고 파비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PSG에 완벽하게 녹아들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리그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 PSG 공식 채널은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라고 극찬했습니다. 미디어 파리 지행과 같은 PSG 소식통들도 이강인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아함과 기술이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선수들의 득점을 돕고 PSG의 플레이메이킹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강인의 복귀는 PSG에게 있어 매우 긍정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K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피지컬은 크지 않지만 공격과 수비, 중앙과 측면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완벽한 선수로 평가하며 그의 영입이 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놀라운 수비 능력과 득점력을 겸비하고 있어 그의 잠재력을 팀 전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 소식통인 PSG 토크는 최근 몇 년 동안 메시, 네이마르, 슬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유니폼 판매량을 주도했으나 올 시즌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팀을 떠난 가운데 음바페의 유니폼 판매량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니폼 판매뿐만 아니라 클럽의 수익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PSG는 최근 대한민국의 유명 기업 파리바게뜨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올여름에는 일본과 한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PSG에게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영입과 활약은 PSG에게 단순히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딩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성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스포츠 매체 RMC 스포츠에 저명한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현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을 가진 선수로 네이마르와 마르키뉴스를 제치고 선두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프리시즌부터 시작된 이강인의 엄청난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시즌 개막 후에는 음바페의 유니폼 판매량마저 뛰어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PSG 합류가 반 시즌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실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PSG에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강인은 단순히 유용한 선수를 넘어서 PSG가 아시아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세의 이강인은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로서 한국 대표팀의 스타 손흥민의 뒤를 잇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BT에게 바디 페인팅을 가르치고 실제로 시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과 슈팅은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상대 수비수 지루를 완전히 속인 장면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기술과 높은 인기는 그가 PSG 내외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경기력을 넘어서 팀의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기 중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바디 페인팅 기술이 카메라마저 속일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며 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기술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축구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파 선수들의 기량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팀 전체의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개인의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이며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황보관, 이용수 등 일부 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예산 확충에만 집중하며 실질적인 팀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술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가 축구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계 내에서 기술위원장의 선임과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위원장을 예스맨으로 채워 겉보기에만 멀쩡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술위원장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활용되며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한국 축구는 여러 차례 외교적 참사를 겪었습니다. 특히 FIFA 평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낙선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는 카타르에 크게 밀려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는 달리 한국의 유치 과정은 많은 비판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19대 5로 패배, 아시안컵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행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정환의 피급여자 획득을 위한 편의 제공 사건,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 승부 조작 사면건 등 연이은 논란으로 인해 정몽규 체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사면 사건이었는데 이는 한국 축구 행정의 불미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현재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축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론이 한때 거론되었지만 축구협회 내부에서 그의 재정적 기여를 이유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면서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축구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기 감독 선임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연봉 30억 원과 국내 여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검증된 명장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벤투와 클린스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벤투 수준의 외국인 감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전술적 역량이 강한 국내 지도자로의 방향 전환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축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